어둠이 내리면 아나스타시아는 주로 숲의 동물들이 만든 굴에 들어가 잠자리에 든다. 따뜻한 날에는 그냥 풀 위에 누워 잔다. 깨어나자마자 떠오르는 태양, 나뭇가지에 새로 돋아난 순, 땅에서 막 솟아오른 어린 풀을 보고 기뻐한다. 이들을 만져주고 쓰다듬고 가다듬어준다. 크지 않은 나무로 가서 줄기를 살살 두드린다. 그러면 나무 꼭대기가 흔들리며 꽃가루인지 이슬인지 모를 무엇인가가 그녀 위로 쏟아진다. 그 다음 풀에 누워 한 5분 정도 행복에 겨워 기지개를 펴고 몸을 푼다.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동물 세계는 사람과 애완동물의 관계와 비슷하다. 그녀의 아침 행사 시간에 많은 동물들이 아나스타시아를 주시한다. 스스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아나스타시아가 부르는 몸짓을 하면 행복에 겨운 녀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쏜살같이 아나스타시아 발 곁에 와 선다. 아침에 그녀가 늙은 늑대 암컷과 집에서 사는 개처럼 함께 노는 것을 봤다. 아나스타시아는 늑대의 어깨를 토닥이고는 힘껏 뛰어 달아났다. 늑대는 그녀를 쏜살같이 쫓았고 늑대가 거의 다가왔을 무렵 아나스타시아는 급히 공중으로 뛰어올라 두 발로 나무 기둥을 차고 방향을 바꿔 다른 쪽으로 달아났다. 늑대는 달리던 속도로 인해 나무를 지나쳤다가 좋아 죽는다고 웃는 아나스타시아를 다시 뒤쫓았다. 아나스타시아는 옷이며 먹을 것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숲의 잣, 풀, 산열매, 버섯을 먹고 산다. 버섯은 마른 것만 먹는다. 버섯이나 잣을 스스로 따는 일은 없고 심지어 겨울을 날 식량을 준비하거나 저장하지도 않는다. 이곳에 사는 많은 다람쥐들이 음식을 책임진다. 다람쥐가 월동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하나도 놀라울 게 없다. 본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다람쥐의 또 다른 행동에 놀랐다. 아나스타시아가 손가락을 튕기면 다람쥐들은 시합을 하듯 그녀의 손 위에 뛰어올라 껍질을 벗긴 잣을 건넨다. 아나스타시아가 무릎을 굽히고 무릎을 치면 다람쥐들은 뭔가 소리를 내어 다른 동료들에게도 알려서 아나스타시아 근처 풀 위에 마른 버섯과 다른 먹을 것들을 가지고 와 쌓아놓는다. 난 아나스타시아가 다람쥐들을 조련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본능이며 어미 다람쥐가 새끼 다람쥐에게 시범을 보이며 가르친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아나스타시아는 엄마 젖이 아니라 다른 동물의 젖을 먹고 자랐다. 동물들은 아나스타시아가 자기 젖을 먹도록 내버려뒀다. 그녀는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음식을 먹으려 자리에 앉은 적이 없었다. 걷다가 열매나 풀, 나무순을 따먹으면서도 자기 일에 열중한다. 그녀와 함께한 3일이 끝나갈 무렵 나는 그녀에 대해 처음과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모든 걸 보고 듣고 난 지금 아나스타시아는 내게 묘한 존재로 다가왔다. 아나스타의 지능은 높았고 한번 듣거나 본 것은 절대 있는 일이 없다. 비상한 능력을 가진 대개의 사람들이 자기를 신비와 유아독존으로 포장하려 애쓰는 반면 아나스타시아는 나의 이런 생각을 알아챘는지 항상 자신의 능력을 열어 보이고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시키려 했었다. 그 원리란 자신에게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힘이 없으며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고 여자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계속 내게 얘기했다. 나도 그걸 깨닫고 싶어 신비한 현상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 애를 썼다. 아나스타시아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삶의 방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희망이다. 우리는 아나스타시아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녀의 일상은 우리에게 현대 문명의 발전이 가져온 이점과 동시에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통해
많은 편의와 안락함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과의 연결성, 내면의 평화, 진정한 자아 실현의 기회 등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 아나스타시아의 삶은 이러한 잃어버린 가치들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아나스타시아의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녀는 자연을 착취하거나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간다. 이는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우리의 관계 자체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나스타시아의 물질적 욕망에 대한 태도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녀는 최소한의 물질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소비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된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한지, 그리고 끊임없는 소비가 정말로 우리를 만족시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나스타시아의 지적 능력과 자아 실현의 모습은 우리의 교육과 자기 개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그녀는 정형화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사고와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의 현재 교육 시스템이 진정한 지혜와 자아 실현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나스타시아의 동물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다른 생명체들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다. 그녀는 동물들을 지배하거나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등한 존재로 대한다. 이는 우리가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우리가 다른 생명체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나스타시아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그녀의 자족적인 생활 방식이다. 그녀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연 속에서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는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외부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식량, 에너지, 의복 등 거의 모든 것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의존성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자연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악화시킨다. 아나스타시아의 삶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립성과 자연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아나스타시아의 정신적 평화와 만족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녀는 물질적으로는 빈곤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풍요롭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적 빈곤과는 대조적이다. 아나스타시아의 삶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자연과의 조화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나스타시아의 삶은 우리에게 진보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우리는 종종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진보의 척도로 여긴다. 하지만 아나스타시아의 삶은 진정한 진보가 단순히 외적인 조건의 개선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과 자연과의 조화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우리의 현대 문명의 이면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우리는 종종 현대 문명의 발전이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나스타시아의 삶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한다. 자연과의 연결, 내면의 평화, 진정한 자아 실현의 기회 등을 말이다. 우리는 아나스타시아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며 우리 모두가 아나스타시아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그녀의 삶에서 배울 점들은 분명히 있다. 자연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며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게 하는 것.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 현대의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